문재인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답방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요. 또 철도 도로 연결, 접경지역 협력,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년에 올림픽 공동유치, DMZ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국정원이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북한이 분리형 다탄두 ICBM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국과 관계없이 자신은 마이웨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수처가 법 앞에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이래 말을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이 말이 맞다면 공수처 앞에서 자신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지, 자기는 공수처를 지배하고 부리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누가 문을 조사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문은 정말 국민에게 우스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거는 말로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대책을 내어서 진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18번을 실패하고도 지지 않는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이후에 민간의 영역까지 권력의 지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종 시행령을 재개정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지분을 통해서, 기업 지분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에도 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그야말로 총선 후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에 지금 오늘 신년사와 어제 문화일보에 나온 위기의 민주주의다 이래가지고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으로 빅피처를 총선에 승리하고 완성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매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이 오늘 말한 내용에 보면 양쪽의 극단을 배제한 채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 문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은 지금 검찰을 갖다가 자신의 뒷조사와 자신의 비리 그리고 적폐들을 조사해서 노무현처럼 불행하게 될까봐 그걸 막기 위해 지금 검찰의 조직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걸 오늘 이 신년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써서 임기 내에 자신의 권력으로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그리고 경찰은 자신의 수족처럼 만들어서 결국은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겠다. 경찰이 뭐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검찰만 무력화되면 뭐 경찰한테는 자기가 잘해줬으니 경찰한테 당할 일은 없고, 또 경찰은 그런 고도의 수사는 하지 않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거는 뭐 어차피
지금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나중에 되돌아서 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공수처도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야말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갖다가 더 몰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언제 전쟁이 나도 어색하지 않을 단계까지 갔는데, 이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한국당 측 간사인 이현재 의원한테 이 분석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아마 국정원이 한국당 측의 국회 정보위 간사한테 일부러 나중에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흘렸다고 봅니다. 자,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의 핵심은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핵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억제한다. 즉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무적의 군사력 보유 강화를 국방 건설의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안전, 미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이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 측 간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측 간사는 핵하고 제재 교환 불가라는 그런 이현재 의원의 국정원 보고서를 토대로 한 발언을 무리한 단정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부인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자신의 지금 최고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북한 핵에 대해서 김정은 약속을 깰 수도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가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한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정은이가 자신이 이 핵을 갖다가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전원회의 등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김정은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유용할 수 있지 않다. 즉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가 미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 미국이 가진 모든 정보, 또 이란과 지금 미국과의 충돌, 또 이란 뒤에는 또 중국이 또 이란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북한이 또 중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지금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의 더 이상 핵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핵 개발 카드를 빼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북한이 지켜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언젠가는 미국에 의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으면 핵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비핵화 협상에 더 이상은 이전처럼 나서지 않을 거고,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정은을 믿지 않는다 하는데, 문재인은 남북 간에 지금 도로 철도 연결, 그리고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그리고 DNZ 접경지역 개발 등을 이야기를 하며 북한과의 모종의 지금 미국과 관계없는 관계 진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저히 비핵화하지 않는데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진전이 되고 또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해주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미 관계가 끝장이 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총선 승리 이후에 문재인이 이 대북 관계에서도 모종의 좀 도발을 하지 않겠나. 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과 유엔의 입장을 깨고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대북 관계에서도 미국의 입장에 관계없이 모종의 행동을 취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이왕이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때 개헌 사항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 연합을 추구한다라는 내용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출범 이후에 주류 세력을 바꿔야 된다며 적폐청산, 친여 시민단체 육성, 사법부, 입법부 장악 등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적폐청산의 그림이 지금 이번 4월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이제 상층부를 바꾸어오던 수준에서 그리고 정부의 각 권력 주체들을 장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 영구히 집권하는 틀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문은 총선을 승리하면 독재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은 자신에게 3.1절 8.15나 여러 정치적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국가 정체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 그리고 역사전쟁 등 일관적으로 문이 밀어붙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민주당식 백령 집권, 장기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주류 세력들을 다 교체하고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박근혜, 이명박을 지운다, 적폐를 청산한다라는 핑계하에 친여 인사들을 곳곳에 포진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통제하고 사법부, 판사들을 통제한 뒤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회 권력까지 직접 장악하면 곧바로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 사회 주류 세력 교체와 국가 정체성 전환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를 통해 집권 초부터 적폐 청산을 노렸는데 이것이 단지 부패 척결 정도로 안이하게 판단한 보수 진영에 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총선 분위기를 이용해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 이런 소리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상권 분립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흔드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아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그들식의 사회민주주의, 아니 더 나아가서 친북민주주의라는 부분으로 국가 정체성을 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세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정책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가 갖는 문제들을 문이 정면으로 이제는 공격하겠다라는 의사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에서 암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표 연령 18세 이하 등에서 이제 학교 현장까지 정치 교육으로 지금 번져가는 양상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건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총선을 앞두고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의 보신에 급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끼리의 이합 집산과 그리고 지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국가를 위해서 정치한다 하지만은 무는 총선에 이기면 그야말로 좌파 장기 독재로 가고 북한과의 친북적인 연합 강화로 가고 이원 집정부제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꿀 건데 그에 반해 보수는 누구 하나 목숨 걸고 이걸 저지하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